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보다 재배학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이 있어가지고 강의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저 또한 그 손해평가사 시험을 보다 보니까 재배학 공부를 해봐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범위도 방대한 것 같고, 뭐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해야 되고, 막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갈피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한 다음에 기출 문제를 풀어보니까 제가 공부한 내용이 아닌 전혀 생뚱맞은 그런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하니까 저 또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굉장히 당혹스러웠죠. 그리고 이제 용어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부분의 그 수험생들께서 동일하겠지만은 뭡니까 농촌에서 이렇게 그 생활하는 그런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어적인 것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딜레마에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야 그렇다면 요걸 요런 쪽으로 좀 해줬으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요런 식으로 공부하면 될 텐데 하는 부분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뭡니까 전달하면 어떨까 하는 방법으로 재배학을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벌써 3년째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외로 제가 이렇게 말도 어눌하게 하고 뭡니까 이 강의 기법도 없고 그냥 진짜 뭐 무대뽀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강의 지금 현재 녹음하고 있는 이런 현재의 상황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진짜 선생님의 강의가 이해도 하기 쉽고 귀 잘 들리고 그래도 재배학 시험 보는데 뭔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건지를 알겠더라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호평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직도 강의를 시작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올려놓은 유튜브 강의를 보시고 벌써 이렇게 카페 제 운영하는 지금 손해평가 합격 비법 카페가 금년도 6월 5일 날에 만들어졌습니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그렇게 뭐 인지도도 없고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이렇게 강의를 했었었는데 2차 시험 공부도 이렇게 좀 제가 좀 이렇게 강의해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손해평가사 합격 비법 카페가 우연찮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급작스럽게. 그래서 요 카페를 지금 만들어 갖고 아직도 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이제 금년도 11월 9일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하려고 지금 녹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옛날에 그 유튜브 강의를 보시고 벌써 회원 등록을 하셨는데 보니까 아이디가 스마트팜이세요. 그 스마트팜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그 뭡니까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다 그 기온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뭐 컴퓨터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아마 그런 것을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아이디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제 강의를 딱 보고 야 이게 정말 재배학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해갖고 신청을 하신 걸 보면 제가 정말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사실 그렇죠. 그리고 일전에도 제가 그 뭡니까 강의를 했는데 대부분 제 현재 실제 재배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재배학을 공부하시면서 실제 시험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굉장히 참 어렵더라. 그런데 선생님이 강의 들으니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저한테 이렇게 많은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강의는 뭐 특별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재배학을 시험 공부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공부하시는 게 좋은가 그런 쪽으로 제가 공부 방법을 안내한다라는 그런 강의가 된다, 강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의는요, 제가 그 공부 방법 안내 동영상에 혹시 안 들어보신 분이 계시면 꼭 그걸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 요 강의를 들으시면은 훨씬 효과적일 거예요. 공부 방법 안내 동영상은 뭐냐면 야 재배학이 이렇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하는 거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거기서 제가 그 뭡니까 재배 환경에서 12문제 정도가 나오고 재배 기술에서 한 8문제 그리고 작물의 분류에서 2~3문제 정도 시설 재배 양익 재배에서 통상 한 2~3문제 정도 그렇게 해서 25문제가 출제된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25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매 한 강의 동영상 강의 올려드릴 때마다 한 강의마다 한 문제로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25강으로 구성해서 강의를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재배 환경 토양부터 이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그 교재의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있는 그 뭡니까 핵심 키워드
실려있는 그 내용하고 그리고 그 핵심 키워드에 관련된 기출 문제를 그 바로 밑에 뭡니까 넣어가지고 지금 교재를 만들었죠. 그래서 가능한 교재에 있는 내용 전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서 혼자 공부하시다 보면 또 어렵잖아요. 그죠? 제 나름대로 의도를 갖고 이렇게 해서 요약해서 설명하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그 의도를 또 모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 두 과목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강의 시간이 똑같이 25강으로 진행하는데 조금 짧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농업재본 법령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한 강의당 20분 정도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양이 적습니다. 예, 적은데 재배학은 좀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뭡니까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양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길어지시더라도 여러분께서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좀 길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한번 20분 30분씩 들으셨다고 그 다음에 그냥 스톱해 놨다 다음에 들으면 그대로 그대로 동영상이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강의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배 그 환경과 재배 기술이 있는데 제가 그 재배학 공부 방법에서 안내를 드렸잖아요. 재배학은 뭐라고 제가 딱 그냥 결정지었죠? 예. 인류의 역사는 도전의 응전의 역사다. 바로 이 재배학은 바로 선조들께서 도전과 응전으로 이뤄낸 그 결과물이 바로 우리가 재배학이고 그 결과물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딱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했어요. 그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시험 문제를 풀거나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제가 요약을 해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뭡니까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하는 것이 딱 해당이 되는 것이 주로 뭐냐면요 재배 기술 그리고 시설 재배 양액 재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선조들께서 노력하신 결과물이에요. 예, 이런 오늘 배우는 재배 환경에 관련되는 토양이라든지 수분이라든지 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선조들의 어떤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농학 학자님들께서 연구하신 결과물을 그냥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부가 굉장히 조금 어려워요. 어렵고 좀 지루하고 재미있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제가 그 재배 환경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이 교재의 내용대로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강의를 진행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배 환경 토양에서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배 환경 토양은 통상 한 3문제 정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토양편은 3강으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토양이다 하면은 토양이란 어떤 건가? 이걸 갖고 이제 결국은 보면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학학자들께서 물리적 성질을 연구해 보니까 이렇고 화학적 성질을 연구해 보니까 이렇고 생물학적 성질을 연구해 보니까 이런 현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농학 이론적으로 이렇게 나열한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그 고등학교 때 쉽게 생각해서 물리, 화학, 생물 이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그냥 따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배울 부분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 물리적 성질. 토양에는 이 물리적 성질이 지금 뭐냐면 보수성. 보하면 이제 뭡니까? 머금고 있다. 물을 머금고 있는 성질. 그런 걸 갖고 보수성이라고 알고 있고, 배수성, 그럼 뭡니까? 배수성. 물이 배수할 때 배짜고 물 할 때 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잘 빠지는 성질. 그렇죠? 통기성은 뭐예요? 공기가 잘 통하는 성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 농학 지금 현재 재배학을 공부하시면서 대부분 좀 이렇게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 다 그냥 뭡니까? 한자로 풀어버리면 됩니다. 우리들은 다른 지금 현재 젊은 세대들은 한자를 모르지만 우리는 한자 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공부하기가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성질은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들께서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이런 물리적 성질이 보수성, 배수성, 통기성 이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물리적인 성질이니까 그렇죠? 화학적 성질은 산화하고 환원 상태 그리고 산화가 뭔지 환원이 상태가 뭔지는 이렇게 제가 주석으로 달아놔놨어요. 그죠? 산화는 그냥 산소가 결합하면 산화된다 하고 산소가 떨어져 나가고 수소가 결합되는 거는 환원 상태다. 이 정도로 가볍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 환원 상태가 뭐냐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재배학에서 문제가 나오질 않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단지 우리가 이런 개념 정도만 가볍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생물학적 성질이다 하면은 생물학적이니까 유기물, 그렇죠? 무기물도 있잖아요. 무기, 예, 요 기운 기자겠죠? 기운이 있는 물질이니까 뭡니까? 요런 살아있는 생명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유기물이라고 할 거고, 무기물은 뭐겠어요? 대표적으로? 그렇죠. 예, 암석 같은 거. 그런 게 무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성질에서는 유기물, 토양 안에는 이 유기물이 있겠죠. 그리고 토양에 미생물이 또 살고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생물학적 성질을 연구하는 걸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농학 학자들께서 연구를 하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거는 토양편에 지금 세 강으로 제가 나눠서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도 어떤 작물이 어떤 토양이 작물 재배에 가장 좋은가, 제가 그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가 뭐냐면 토양에서는 여러분께서 우리가 농학학자들이 연구하고 선조들이 노력한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 어떤 작물이 이렇게 작물이 이렇게 잘 자라는지 어떤 토양에서, 예, 그것을 그냥 연구를 하겠죠. 그죠? 예, 잘 자라지 않는 것을 연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떤 토양이 잘 자라는가. 그죠? 그러니까 그 연구의 결과물이 결국은 뭐냐면, 여기 지금 보면은 토성을 이제 바로 뒤 슬라이드에 있을 겁니다. 이 토성을 막 농학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양토가 가장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알아야 될 것은 딱 요겁니다. 물리적 성질에서는 보수성이 좋아야 되고, 배수성이 좋아야 되고, 통기성이 좋아야 되더라. 예, 공기도 잘 통해야 되고, 물도 잘 빠져야 되고, 잘 빠지는 대신에 또 어느 정도의 또 물은 또 보수성, 머금 거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물이 다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식물체가 물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자라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머금 거 있어야 되고, 또 다 여기에 또 뭡니까? 그 물이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또 배수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구나. 작물 재배 굉장히 작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리고 양토가 가장 좋은 거다. 요 뒤에 따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양토가 좋은 거다. 입당 구조가 좋은 거야. 입당 구조. 아셨죠? 이렇게 제가 교재에다 녹색으로 해놓은 거는 무조건 놓고 여러분께서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무조건 알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딱 보시라고 제가 일부러 녹색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예. 그리고 산성이나 알칼리성보다는 어떻게 되겠죠? 중성에서 작물이 잘 자라겠죠. 그렇죠? 예. 토양 반응을 pH라고 하는데 이것도 따로 뒤에 다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결론부터 여러분들께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기물은 무조건 넣고 작물 재배에 좋은 거야. 그쵸? 예. 그리고 토양 미생물. 토양에 이렇게 미생물이 사는 것이 작물 재배에 해를 끼친다? 좋다? 예, 좋다. 이거예요. 연구해봐 보니까. 그죠? 이렇게 좋은 결과물만 우리가 여러분께서 딱 기억하고 계시면은 토양편은 사실 어느 정도 끝나버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뭡니까? 조금 세부적인 몇 가지 내용은 있겠지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성을 한번 이제 농학학자들이 막 연구를 했겠죠. 예, 토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모래와 점토의 비율, 그걸 갖고 토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래와 점토의 비율이 그걸 갖고 토성이라 한다. 우리가 그런 거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예,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모래에서 작물을 재배하면 어떻게 될까? 예, 이 점토에서 작물을 재배하면 어떻게 될까? 이걸 농학학자들이 연구를 했겠죠. 그쵸? 그러니까 모래니까 여기 물을 쫙 여러분께서 물을 뿌렸다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물이 슉 그냥 다 내려가겠죠. 그러면 여기다 무슨 작물을 키운다 치면은 작물이 수분을 잘 흡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모래에다 물 뿌리면 물이 쭉 빠져버리니까. 그쵸? 그러니까 투수성이 좋은 거예요. 예, 보수성이 없는 겁니다. 예, 물을 머금고 있는 성질이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해나 건조해. 이렇게 작물 경작에 어떻다? 예, 좋다 나쁘다? 나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점토에다가 만약에 여기 이제 작물을 재배한다고 생각해 봐보세요. 점토는 알갱이 쫙 찰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또 작물을 재배했다는 건 어디요? 이렇게 비가 조금 왔는데도 막 물이 안 빠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죠? 예, 뿌리가 썩어버립니다. 그렇죠? 예, 물이 안 빠지니까. 그러니까 보수성은 좋은데 물을 머금고 있는 성질은 좋은데 어떻게 되죠? 예, 투수성이 나쁘니까 물이 잘 안 빠지니까 결국은 뿌리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작물 재배에 나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갖고 습해라고. 요 뒤에 가서 수분편에서 따로 배웁니다. 아셨죠? 다 연결돼 있어요. 따로따로 단위
식으로 조각 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재배학은 큰 줄기. 그래서 큰 줄기를 여러분께서 큰 틀만 이해하시면 그 다음에 인문학은요. 예,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좀 이따가 기출 문제도 풀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 큰 틀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충분하게 다 풀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막 이런 거 여러분들께서 외우는 게 아닙니다. 뭐 12.5% 이런 거 아셨죠? 단제기한 뭐 이렇게 이걸 구분할 때 요거 12.5% 이하는 모래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로 이렇게 학자들께서 연구해 놓은 거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래가 한 대충 보니까 양토가 한 30% 내외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점토가 30% 내에 있고, 그 다음에 모래는 결국은 어떻게 한 70% 정도 된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어떻다? 예. 그 뭡니까? 통기성도 좋아지고, 투수성도 좋아질 거고, 보수성, 보비력 모두 다 좋아지겠죠. 그렇죠? 나쁜 것이 좀 이렇게 감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이 바로 양토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양토가 작물 재배에 좋은 거더라. 그 양토, 그거 기억하라고 했죠. 바로 그것만 떠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나도 토양에 관계되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뭡니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것도 딱 하나 여러분들께서 딱 이렇게 또 한번 떠올려 봐보세요. 우리가 중용이 가장 좋다 그랬죠. 그렇죠? 중용. 음식물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필수적이지만 음식물이 좋다고 해서 막 무작정 그냥 뭐 10그릇, 100그릇씩 먹으면 나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한 것이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처럼 모래도 적당하고 점토도 적당히 있는 그 양토가 가장 좋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요겁니다. 아셨죠? 그 결과물. 비록 농학학자들께서 이렇게 연구를 농학 이론적으로 연구를 했지만 우리들이 알아야 될 건 바로 요것만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되고, 이 양토는 결국 뭐죠? 예, 통기성도 좋고 투수성도 좋고 보수성도 좋고 보비력도 좋은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양 구조. 이 토양 구조라는 건 뭐냐면 토양 입자의 배열 상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뭡니까? 이 앞에서 조금 전에 그 토성에서 배웠죠. 모래하고 점토가 있으면 모래는 어떻죠? 예. 그 토양 입자가 굵자 크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점토는 토양 입자가 조그만하겠죠. 그러니까 이 단립구조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모래가 많다. 대공국이 많다는 건 즉 모래가 많고 점토가 적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물은 잘 빠지죠. 여기 보면 똑같아요. 그죠? 투수성은 좋으나 그죠? 물이 잘 빠지는 대신에 점토가 없으니까 보비력은 어떻죠? 나쁘게 되겠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해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막 찾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 찾아 넣었는데 이 정도까지도 필요 없죠. 그죠? 요걸 단립구조가 뭐냐, 이상구조가 뭐냐, 지금까지 1회부터 10회까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을 공부를 하시더라고. 그런 걸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작물 재배 그러면 좋은 토양은 어떤 건가? 그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결과물. 이거는 농학학자들이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고, 이상구조는 이런 거다. 그죠? 이상구조는 반대겠죠. 즉, 뭡니까? 소공국이 많다는 얘기는 앞에서 토성에서 배운 점토가 많고 대공국이 적다는 거는 모래가 적어요. 그러면 물은 잘 안 빠지겠죠. 물이 잘 안 빠지니까 여기 보면은 통기와 투수성은 불량하나. 왜? 물이 잘 안 빠지니까 공기 구멍도 작으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결국 점토를 가지고 점토가 좀 많이 함량돼 있으면 이상구조라고 하는 거고, 모래가 많은 거를 단립구조라고 한다. 이 정도까지 가볍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갖고 달달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아셨죠? 그냥, 이 정도 이렇게 있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다?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입단구조. 요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입단구조. 입단구조는 무조건 놓고 작물 재배 좋은 거야. 양토는 무조건 놓고 좋은 거야. 이걸 여러분께서 기억하고 계시면 죄송합니다. 요것만 여러분께서 기억하고 계시면 충분하게 토양에 관련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작물생에 알맞다. 그죠? 결국 앞에서 배운 바로 토성에서 배운 모래 70%, 점토 30%. 요것이 바로 입단구조예요. 양토, 입단구조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어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들이 알아야 할 거,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재배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점토, 입단구조, 뭡니까? 양토, 입단구조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결국은 어떤 것이 시험 문제가 나오냐. 바로 이것이 시험 문제가 꾸준하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초년도에 계속 한 5번 정도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예, 입단구조. 어떨 때 그러면 결국은 입단구조가 좋으니까 입단구조를 뭡니까? 이렇게
토양을 입단 구조로 계속 꾸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죠. 예, 유기물과 석회, 예, 요것을 시용을 하면은 입단 구조를 형성한대요. 그러니까 막 석회 뿌려주고 유기물 제가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앞에서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넣고 유기물 좋은 거야, 토양 미생물 좋은 거야, 요것만 떠올리시면 돼요. 뭐 이상한 것만 그냥 암기하려고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콩가작물 재배하는 것이 왜죠? 콩 많이 이렇게 뭡니까 혼식을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콩에는 석회분이 풍부해서 입단 형성에 유리하다. 결국은 석회가 좋으니까 결국 콩가작물도 재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토양의 피복을 왜 하겠어요? 이 초생 재배라는 거는 초가 풀초자겠죠? 생. 풀을 뭡니까? 키워서 재배하는 거예요. 예, 토양에다가.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죠? 만약에 비가 막 폭우가 막 쏟아져요. 그럼 토양이 쓸려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예, 풀이 위에서 자라고 있으니까 안 내려가겠죠. 토양이 보호가 되니까 뭡니까? 이 입단 구조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멀칭 재배라는 것은 요거 따로 다 뒤에 요거는 아마 그 제가 토양 관리에서 따로 이렇게 또 빼가지고 따로 이렇게 뭡니까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다 강의를 드려요. 처음 나왔으니까 오늘 제가 요 간단하게만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멀칭 재배라는 게 쉽게 말해서 비닐 같은 걸 이렇게 씌우는 거 토양에다가 비닐을 씌워버리면 비나 바람이 불어도 어떻게 되죠? 예, 토양이 안 쓸려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표토의 건조와 토양 유실 방지로 입단 형성에 유리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런 것들은 좋은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작물 재배에 좋은 거구나. 그렇죠? 파괴하는 걸 한번 볼까요? 예, 다음 주 입단 구조를 파괴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요것만 알면 돼요. 근데 경운 세토, 경운 하면 그냥 경운기 생각하면 됩니다. 경운, 그죠? 경운기 결국 역할이 뭡니까? 땅을 갈아엎는 거잖아요. 땅을 갈아엎으면 어떻게 되죠? 파괴되잖아요. 그렇죠? 쇠토, 예, 쇠 분쇄하다 할 때 쇠자겠죠? 예, 토. 예, 흙을 분쇄하다 하니까 결국은 이것도 토양을 막 그냥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파괴하니까 나쁜 거다. 나트륨이요. 소금은 좋다, 나쁘다? 예, 주로 뭐 나트륨 같은 거 소금 뿌려버리면 지렁이가 죽고 뭐 그런다 그러나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넣고 파괴하는 요인이다. 입단이 팽창과 수축이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괴가 되겠죠. 비나 바람, 예,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어떻게 되죠? 토양이 쓸려내려가거나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파괴되죠. 그죠? 이렇게 가볍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걸 갖고 1번, 2번, 3번, 4번 절대 이렇게 공부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우리는 그냥 가볍게 이렇게 이해를 큰 틀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또 올리면서 이 공부를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나도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딱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뭡니까? 중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중용. 너무 많아도 안 좋고, 너무 적어도 안 좋은데, 재배학을 공부해 봐 보니까, 여러분께서 딱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유기물하고 석회는요, 예, 무조건 넣고 많아도 무조건 넣고 좋은 거예요. 만병통치약이다. 쉽게 말해서 작물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유기물과 석회만 시용해 주면 그냥 무조건 넣고 잘 자라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스페를 입었다. 석회 뿌려주면 그냥 해결됩니다. 그 건조해를 입었다. 석회 뿌려주면 해결이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 정도로 모든 쉽게 말해서 석회나 무조건 또 작물 재배에 좋은 거야. 이것만 여러분께서 떠올리시면 재배학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유기물 석회 특히나 여러분께서 딱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제 물리적 성질을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 농학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노력한 결과물, 비록 농학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한 거지만 작물 재배에 어떤 것이 좋더라. 요것만 여러분께서 딱 그 결과치만 얻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토양 수분 장력이라는 걸 갖고 포텐셜 포스, PF 값, 이걸 갖고 토양 수분 장력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게 의미가 뭐냐면 토양 입자가 수분을 흡착하여서 유지하려는 힘, 이걸 갖고 이제 토양 수분 장력이라고 해요. 토양 수분 장력이 무엇인가 이렇게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안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볍게 이런 것이 어떤 거구나 하는 정도만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이 토양 수분 장력이 그럼 만약에 토양에 물이 없으면 막 굉장히 건조해요. 쉽게 말해서 막 그냥 3달, 4달 비 한 번 안 왔습니다. 그러면 토양이 건조해지겠죠. 그러면은 토양 수분 장력은 높아질까요? 작아질까요? 그렇죠. 예, 당연하게 높아질 겁니다. 여보 보세요. 토양 입자가 수분을 흡착하여 유지하려는 힘이니까 물이 없으니까 아이고 물이 너무 없어 하고 막 물을 땡기려는 그 힘이 커지겠죠. 예, 그러니까 수분이 여기 잘 봐보시면 토양에 수분이 많으면은 나 지금 수분 많은데 더 빨아당길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빨아당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양 수분 장력은 작아지고 수분이 적으면 수분 장력이 커진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예, 물이 없으면 막 빨아당기려는 힘이 많고, 예, 물이 많으면 빨아당기려는 힘이 적어진다. 예, 그죠? 그렇게 돌리시면 되는 거, 이걸 이론적으로 공부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딱 기억나시죠? 그죠? 그 한 개만 돌리시면 되고, 또 하나 이제 그 수분 포텐셜, 요것도 보면은, 토양 수분 장력이나 토양 수분 포텐셜이 이 의미가 뭐냐? 이런 식으로는 안 나온다 그랬죠. 그렇지만은 지문에, 예, 수분 포텐셜은 어떻게 된다? 물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 동해 때는 수분 포텐셜이 높아진다, 낮아진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죠? 적어도 수분 포텐셜이라는 그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토양 수분 장력이라는 것의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수분 포텐셜은 또 뭔가 하면 워터 포텐셜 이랬는데 이런 거 여러분들 단일량의 수분이 갖는 잠재있는 내부 검색해서 여러분 수분 포텐셜 검색을 해봐 보세요.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결국은 제가 공부해봐 보니까 제배학에서 수분 포텐셜은 뭐냐면 무조건 넣고 물이 많으면 수분 포텐셜은 크고 물이 없으면 수분 포텐셜은 적더라.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토양 수분 장력은 반대였잖아요. 그죠? 물이 없으면 장력이 커지지 않습니까? pF 값이. 그죠?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물은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이게 지금 뭐냐면은 기출문제 예문입니다. 예,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갖고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겠죠. 그렇죠? 예,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 높은 곳이 어디냐면 쉽게 말해서 토양에 있으면 밑에는 지하수가 있죠. 지하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기 중에는 물이 많아 있죠고요. 우리가 공기 손으로 막 잡으면 그냥 손에 물방울이 맺힙니까? 그렇지 않죠. 예, 대개는 물이 거의 없을 겁니다. 토양에 많겠죠. 토양에는 그래도 땅 밑에 파면 어떻게 물이 조금 이렇게 땅이 젖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토양에 물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 포텐셜은 여기 물이 많은 이 곳에서부터 해갖고 뿌리를 통해서 줄기를 통해서 잎을 통해서 잎의 기공을 통해서 대기 중으로 물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방출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토양, 식물, 대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 그림 하나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수분 포텐셜이 이동 경로를 딱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분 포텐셜하고 토양 수분 장력은 어떻다? 서로 반대적인 관계다. 그래서 딱 여러분들께서 알아야 될 거, 요 내용입니다. 토양에 수분이 많으면 수분 포텐셜이 높다. 그죠? 예. 바로 그거. 단지 수분 장력은 어디요? 수분이 많으니까. 빨아당기려는 힘은 당연하게 어떻죠? 낮겠죠.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께서 기출문제 같은 거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요 의미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여러분께서 공부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양 수분 장력은 어떻다, 수분 포텐셜은 뭐다, 이까지는 모르셔도 되지만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농학학자들께서 또 수분 항수 얘기 나왔지만 바로 이게 그거예요. 앞에서 보면 토양 수분 장력이 있잖아요. 수분 장력에 의해서 이렇게 따로 그러면 pF 값이 7이 나온 거는 어떤 토양이든가, 예, 여기 보면은 빵이 있죠. 빵도 있죠. 그죠? 이 빵도 있어요. 빵은 그럼 어떤 상태든가 토양이. 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pF 값이 빵이에요. 빨아당길 힘이 하나도 없어. 그 얘기는 지금 뭐죠? 예. 토양에다 물이 꽉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빨아당길 이유가 없겠죠. 그걸 갖고, 예, 최대 용수량. 물이 꽉 차 있으니까 포화 용수량. 그거예요. 그쵸? 예. 이 경우에는 어떻다? 물이 꽉 차 있다. 예, 이 상태에서 작물이 잘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죠. 물이 꽉 차 있으면은 그냥 뿌리가 다 썩어 빠져버릴 테니까. 그쵸? 바로 농학 이론적으로 구분해 놓은 건데 가볍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건토 상태, 이건 숫자까지 정확하게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떤 것이 크고 어떤 거 작다 정도만 알면 되겠죠. 건토 상태 볼까요? 물이 하나도 없어. 예, 토양이 말라 건조한 상태야. 그 상태에서는 물이 없으니까 빨아당기려는 힘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그렇죠?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pH 값은 0에서 7까지 있는데 가장 많은 것이 건토 상태가 가장 많더라. 요 풍건 상태라는 건 요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생각하면 되고 제일 적은 거, 제일 큰 거 정도 요런 거 구분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토양에 그러면 어느 정도 수분이 있는 것이 가장 뭡니까? 작물 재배에 좋더라?
예,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중용이 가장 좋더라. 너무 많아도 안 좋고 너무 이렇게 하나도 없어도 안 좋으니까 그 값이 PF 값이 2.5에서 2.7이더라. 요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다? 포장 용수랑 최소 용수랑 요것이 나오면 무조건 놓고 작물 재배 좋더라. 요것이 결국 뭡니까? 양토가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모래와 점토가 예, 적정하게 섞여 있지 않습니까? 모래 70%, 점토 30%로 딱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기는 어떻게 점토에는 물이 잘 안 빠지니까 물이 차 있을 거고 모래는 어떻죠? 예, 그 알갱이가 크니까 물이 슉 빠져 있겠죠. 그러니까 바로 요 상태가 예, 양토에 해당되는 거예요. 양토가 결국은 수분 항수가 어떻다? 포장 용수량에 그 뭡니까? 해당되는 겁니다. 그쵸?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또 뭐 유효수분, 모관수 이런 것도 나오지만 같이 여러분께서 요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 유효수분이 유효, 효과가 있는 수분이니까 여기 가장 좋겠죠. 모관수, 어머니 뭐 그냥 떠올리십시오. 그냥 어머니 무조건 넣고 좋은 거잖아요. 그쵸? 야, 우리 작물 재배 좋은 게 뭔가 우리가 그걸 공부하는 거니까 우리가 딱 그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유효수분, 모관수, 양토 이런 것이 가장 좋은 거더라. 그것까지 기억하시고 물이 꽉 차 있으니까 PF 값이 빵! 빨아당길 일이면 빵! 건토, 토양이 말라 비틀어져 있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아유 물이 부족해 빨아당길 힘이 많아야 돼 7 요거 딱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렇게까지만 하시면 뭐 연구 2.2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단지 어떤 거다 가볍게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다 빼버리면 또 야 이거 뭐예요 하고 또 이럴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교재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수분 형태. 뭐 바로 이제 물리성질, 이제 토양에 이제 그 뭡니까 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가 막 그런 거 이제 연구를 했겠죠. 그러니까 여기 봐보세요. PF 값이 7인 이상은 뭐죠?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수분 항수에서 건투 상태 배웠잖아요. 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작물 재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상태를 그 수분 형태로 또 이렇게 용어를 만들어 보니까 그걸 갖고 결합수라 하더라. 결합수. 그러니까 결합수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죠? 결합수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다. 그쵸? 그 왜 요게 필요하냐면 이것이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뒤에 이제 그 뭡니까 그 온도편에 가면서 동해가 나오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 동해 방지 대책 어떻게 되면 동해가 막 발생되는가? 그렇다면 그 조건은 뭔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죠. 농학 이론적으로 문제가 또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예, 그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결합수라는 것은 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쵸? 그 상태를 결합수라고 한다. 요거 한 개만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라고 일부러 형황바탕으로 해놓은 거예요. 형황바탕 해놓은 이유가 바로 그거고, 나머지는 뭐다? 예, 여기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흡착수는 결합수와 뭡니까 모가수 사이에 있는 이제 뭡니까 PF 값인데 요것도 물이 빨아당길 힘이 굉장히 강한 거죠. 7이 건투 상태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결국은 작물 재배에 이용할 수 없다. 그런 거고 결국은 PF 값이 2.7에서 4.2 요거 여러분들께서 그냥 가볍게 요런 게 중간 정도 우리가 그 뭡니까 빵에서 7까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중간 정도 되는 것이 중용이 가장 좋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걸 뭐 2.7 모관수는 PF 값이 얼마인가요? 뭐 이렇게 2.7에서 4.2입니다.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묻는 문제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중간 정도가 가장 좋은 거야.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거 외워갖고 이게 혹시 그래도 이런 거 나올지 뭐 모르니까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절대적으로 자격증 시험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우리가 어느 정도만 다 공부해도 충분하게 여유있게 80회 이상 맞을 수 있는데 그때 1회부터 10회까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없는데 혹시 0.00001%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한다? 그건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모관수는 가장 중간치 PF 값이 그것이 모관수더라 가장 좋더라. 그러니까 그걸 뭐냐면 포장용수랑 그죠? 하고 연구 이점 사이에 수분 형태를 모관수라고 하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중력수라는 건 PF 값이 2.7 이하니까 좀 물이 좀 어땠죠? 좀 어느 정도 있는 상태겠죠. 그렇죠? 밑에 지하수, 중력수 바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하수와 뭡니까 바로 위에 있는 것을 중력수라고 하는데 거기는 당연하게 물이 어느 정도는 또 있겠죠. 지하수 바로 위에 층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을 중력수라고 하는데 시설 원예 작물은 이 모관수는 당연하게 이용을 할 거고 중력수까지도 이용을 하더라. 시설 재배와 연결지어 가지고 그까지는 중력수는 뭡니까 그 시설 작물
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물이더라. 그 정도만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유효수분이라는 거 따로 이렇게 뭡니까? 핵심 키워드로 빼놔놨는데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쉽게 말 효과가 있는 그죠? 유효가 있을 유자에다가 효자일까 아닙니까? 효과가 있는 수분이에요. 말 그 자체로 토양의 수분을 흡수해 이용할 수 있는 수분 그겁니다. 그 값이 결국 뭐다? pF 값이 2.7에서 4.2니까 결국 뭡니까? 모간수, 유효수분. 제가 그래서 같이 유효라 그랬죠. 모간수, 유효수분, 양토, 그쵸? 예, 같이 제가 공부하라 그랬고, 그것이 포장용수랑 채소용수랑, 그쵸? 이렇게 같은 거, 세트, 거기서 가장 뭡니까? 작물 재배, 작물이 잘 자라더라 하는 거, 그거만 여러분께서 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은 뭐냐면요. 용기량. 지금까지는 계속 토양의 수분에 관계돼서 이제 어느 것이 가장 좋은가, 적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겠지, 결론은. 그죠? 그러면 이 토양의 용기량은 뭐냐면, 기자가, 이 공기할 때 기자겠죠? 토양 안에도 당연하게 공기가 있어야 되죠. 왜 그러겠어요? 예, 우리가 물리적 성질을 연구할 때, 통기성, 이거 들어봤죠? 그죠? 예, 공기가 통하는 그 성질. 그것이 어느 정도 있어요. 공기가 잘 통해야만이 작물이 이렇게 거기 안에 산소도 있고 해갖고 작물이 이렇게 잘 자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게 토양의 용기량도 어느 정도 공기도 적정하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적정하게 있으려면은 점토에서 통기성이 좋을까요? 모래에서 통기성이 좋을까요? 그렇죠. 모래가 좋겠죠. 모래는 알갱이가 크니까 당연하게 모래와 모래 사이에는 공극이 클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물이라든지 물은 빠질 거고 공기는 그 안에 딱 차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꼭 결국은 제가 앞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양토가 가장 좋은 거예요. 모래와 점토가 적절하게 섞인 거. 그렇죠. 그 상태가 결국은 작물 재배에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따로 이제 그 농학 학자들께서 그럼 공기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가? 그걸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채소 용기랑 공기가 거의 없는 상태는 수분의 함량이 최대 용수액이. 그죠? 이게 당연하게 물이 꽉 차 있어 버리면 공기가 들어갈 구멍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예, 바로 최소 용기량이 되겠죠. 그죠? 그런 거예요. 이걸 갖고 시험 문제를 절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이걸 갖고 지문이 나오거나 그러질 않아요. 단지 이제 그런 의미, 요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지문으로 넣어놓을 뿐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 그 토양의 그 공기가 어떻게 이제 조성이 되는가 이겁니다. 예. 그 토양 안에는 보면 이제 제가 볼 땐 그 유기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뿌리가 또 호흡도 할 거고 미생물도 호흡을 할 거고. 그죠? 예.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산소는 소모되고 이산화탄소가 막 배출이 돼요. 그죠?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면은 어떻게 되죠? 예, 결국 수소이온이 생성이 될 거고요. 예, 그러면 결국 수소이온이 생성이 되면은 활산성이 된다. 요거 토양의 산성화편에 가서 따로 이게 해마다 한 문제씩 나와요. 예, 그건 따로 그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농학 이론 학자들께서 이렇게 이론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볍게 이렇게 한번 제가 적어 놓은 건데 이렇게 또 이게 교재에 제가 실다 보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고 뒤에 가서 따로 이게 산성화가 되고 그러면 대책은 뭔가 그걸 따로 공부를 하겠죠. 그죠? 근데 요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이렇게 빨갛게 하는 거예요. 토양이 산성화되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수분과 무기염류 흡수가 저해돼서 결국 뭡니까? 안 좋은 거예요. 작물 재배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안 좋아지면 결국 뭡니까? 제가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 그랬잖아요. 안 좋게 된다고 가만 선조들이 놔뒀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게 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 토양의 통기성을 조장을 하면 되겠죠. 공기가 잘 통하도록. 그쵸? 그러려면 딱 봐보세요. 배수, 물을 잘 빠지도록. 그쵸? 예, 물을 잘 빠지도록 하면 되겠어요. 그럼 물이 잘 빠지게 하려면 만약에 지금 현재 지금 점토로 되어 있는 토양이다. 그러면 모래를 많이 섞어줘 버리면 어떻게 되겠죠? 예. 물이 좀 어느 정도 빠지겠죠. 토양 입단의 형성. 결국은 이것도 뭡니까? 양토로 만들어진 거예요. 모래 70%, 점토 30%로 만들어주는 것이 토양 입단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심경을 깊이 가래라고 했거든요. 요것도 금년 10회 기출문제, 아마 2번, 52번 문제로 나왔을 겁니다. 그 뒤에 오늘 다 해당되는 핵심 키워드 지금 강의별로 기출문제도 제가 다 풀어드려요. 아셨죠? 그러면 진짜 이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딱 그냥 느낄 수 있고 요 공부할 내용이 바로 이거구나 교재에서 그걸 딱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안내자의 역할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이 가리를 하면 당연하게 공기
뭐 구멍이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휴리부빠 이게 뭐냐면 휴가 일항 휴자예요. 잘 모르면 무조건 넣고 한자로 바꾸면 된다. 립은 세울 립자, 설 립자 그거겠죠. 일항을 세워서 일항에 파종한다. 그죠? 예, 일항이 파종하면 어떻겠습니까? 일항이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는 거, 쉽게 말해서 이렇게 되는 게 일항이고, 요렇게 골처럼 쏙 내려가는 거, 요것이 고랑이겠죠. 그러니까 일항에다 파종하면은, 요 고랑은 여기 막 골 안에 있으니까, 여기는 공기가 잘 안 통하겠죠. 일항은 어떻게 돼요? 세우니까, 여기는 공기가 잘 통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항 재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 통기성이 좋아야만이 작물 재배에 좋은 거니까 결국은 휴리부파를 왜 하겠어요? 그냥 평평한 땅에다 심지 왜 이렇게 싹 올려서 세웠을까요? 순조들이. 예, 여기가 바로 통기성이 좋고 작물 재배에 좋으니까 여기다가 일항에다가 파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바로 그거. 중경. 이것도 제가 그 재배학 그 공부 방법론, 그 동영상이다. 참, 어머니께서 막 그 땅을 호미로, 땡볕에서 막 호미로 긁고 있는 거, 그걸 중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호미로 긁어져 있어요? 호미로 그걸 긁어주면 거기 이제 통기성이 좋아지라고 하겠죠. 그쵸? 예,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요런 것들이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 지금 뭐 기출 문제만 갖고 다 해갖고 뭐 요약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게 재배학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나올 거야. 이겁니다. 예를 들자면 토양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통기성이 좋아서 작물 재배에 좋은가? 뭐, 바로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묻는 문제로 딱 낼 수가 있겠죠. 예, 토양 통계 조작 방법 중, 다음 중, 뭐, 맞는 것을 몇 개인지를 고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휴리우파도 맞고, 객도도 맞고, 이제 이해를 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거 1, 2, 3, 4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인문학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그 토양에는 어척쩡하게 또 공기도 있어야 되는구나. 통기성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계속 오늘 그 강의한 내용이 물리적 성질, 통기성 좋아야 되고 투수성도 좋아야 되고 그죠? 예, 보수성, 보수성은 뭐 보비력 이런 거는 뭐겠습니까? 물을 잘 머금고 있고 또 보비 할 때 비는 뭐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비료를 딱 뿌려줬는데 잘 머금고 있어요. 이게 비료가 슉 땅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작물이 그 영양분을 흡수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비력 이렇게 용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게 내용이 보니까 아이고야 뭐 토양 뭐 다른 거 없네.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통기성도 좋고 투수성도 좋고 보수성도 좋고 보비력도 좋고 이런 것들이 바로 작물 재배에 가장 좋은데 그걸 갖고 결국은 따져보니까 양토가 모든 것이 거기에 해당되더라. 입방 구조가 거기에 해당되더라. 딱 오늘 공부할 내용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걸 갖고 그러면은 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외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기출 1회 때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1회, 2회, 3회, 4회는 손해평가서 시험이 처음 시작되다 보니까 출제를 의뢰를 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뭡니까 그 농학 이론 뭐 이런 거 뭡니까 그 공무원 시험 뭐 농학개론 이런 거 이제 그 출제는 이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학 이론적인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책에 가능하면은 다 실었는데 너무 그 농학 이론적인 문제에 대해 기출 문제에 대해서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최근 흐름은 절대로 그런 문제가 나오질 않습니다. 아셨죠? 그렇지만은 옛날에 나왔던 문제지만은 가볍게 여러분께서 보시라고 제가 다 가능한 한 다 실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토양의 물리적 성질이 아닌 것은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게 보수성이 어떻고 통기성이 어떻고 배수성이 어떻고 계속 이거만 떠들었잖아요. 가능성은 뭐죠? 그렇죠. 요거는 화학적 성질이겠죠. 그렇죠? 예, 물리, 화학 그 다음에 생물, 우리가 그렇게 처음에 구분을 했는데, 요게 이제 초전도에 이렇게 이론적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이것 또한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꼭 이렇게 공부를 안 하더라도 충분하게 우리가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오늘은 물리적 성질을 계속 공부하는 거고, 하고 있는데, 그쵸?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제가 교재를 만들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 토양 같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해갖고 이렇게 문제를 만든 거예요. 침식 가능성이 높은 토지에서 재배시 옳지 않은 설명은, 해갖고, 틀린 것을 고르세요. 하고 이제 냈어요. 자, 멀칭 재배하면 덮음이니까 이거 비바람이 불어도 덮여져 있으니까 토양이 어떻게 되죠? 예, 침식 가능성이 덜하겠죠. 그렇죠? 예, 농지에 녹비작물을 키워서 조선이 그러니까 녹비작물을 키워버리니까
토양에다가 결국은 비바람이 불어도 예, 토양이 안 쓸려 내려가겠죠. 그쵸? 예, 맞을 거고. 농지가 경사지라면 경사지에 있으니까 경사지 슉 가면 막 비 오고 가면 슉 쓸려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걸 갖고 계단식 재배를 계단 아시죠?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재배를 하면 어떻겠죠? 예, 덜 쓸려 내려가겠죠. 그렇죠? 예. 자, 농지를 진흙을 많이 뿌려서 토양. 진흙을 많이 뿌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물이 안 빠져버리잖아요. 물이 안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예. 뭐 그냥 거의 쓱 쓸려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진흙이 아니라 사토, 모래를 많이 뿌려서 투성을 좋게 하면은 침식이 방지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뭐 공부를 할 때 지식을 할 때 단편적으로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큰 틀. 그죠? 우리는 인간은 사고하는 동물이고요. 또 우리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막 인생의 경륜이 쌓인 분들은 뭡니까? 하나의 지식, 두 개 지식, 요걸 딱 이렇게 결합시켜버리면 두 개가 아닌 네 개, 다섯 개의 어떤 뭐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고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바로 이제 재배학 공부하실 때,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모래, 뭐 점토, 우리가 계속 공부를 했지만, 그것만, 그 특징만 잘 떠올리면은 요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것이 틀렸습니다. 작물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토양 환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유기물을 투입하면 지력이죠. 유기물은 무조건 좋은 거야. 제가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예, 다른 거 없습니다. 유기물 좋은 거야.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사양토는 점토에 통기성이 낮다. 예, 모래는 통기성이 낮겠어요, 높겠어요? 아이, 뭐, 알갱이가 굵으니까 통기성, 공기가 잘 빠지겠죠. 그죠?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큰 틀을, 제가 지금 지금 문제를 풀어보면서 무슨 뭐 안개이 되고, 꼭 안개하세요. 이런 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입단아, 무조건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작물 재배 좋은 거야. 작물 재배 좋으니까 보수성도 좋고, 통기성도 개선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도 맞는 거고. 지피가리를 하면, 토양의 물리성이 개선된다. 여기 10회, 요 내용을 갖고, 여기 또, 10회 그대로 써먹었어요. 깊이가리. 심경이라고 하죠. 깊을 심자에다가 경운할 때 경자니까. 그쵸? 예, 그걸 갖고 깊이가리. 예. 하면 토양 물리성이 개선된다. 아주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틀린 거는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제가 1시간 안에는 끝내야 되는데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가능한 제가 다 풀어드리려고 교재했는데요. 좀 욕심을 냈습니다. 사실 재배학만큼은 다들 어려워하시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길더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능한 뭐 이렇게 많은 부분을 전달하고 싶어서 조금 길게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한 한 30분 정도 하는 게 가장 맞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50강 이렇게 되면 또 그건 안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 강의당 한 문제를 공부하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제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기출문제가 입단 파괴 그러면 어때요? 경운, 쇠도 그냥 파괴잖아요. 나머지는 다 뭡니까? 입단 형성 요인이잖아요. 유기물 무조건 좋은 거, 그죠? 예, 그렇게 딱 자, 파괴는 또 나오죠. 그럼 뭐예요? 비바람, 경운, 쇠도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딱 눈에 보이시죠? 예. 자, 토양 입단 형성이 부정적인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거 우리가 PF가 어떻고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그런 것을 이게 의미가 뭐냐 그렇게 묻지를 않습니다. 아셨죠? 맨날 나름대로 기본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 방법에서 17문제, 18문제는 항상 그 패턴대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나머지, 7문제, 8문제 중에서 이상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예측해서, 야, 지금까지는 안 나왔지만 이게 나올 거야. 그걸 공부를 하면 되고. 그쵸? 예, 바로 그렇게 공부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80분 정도는 꼼딱지처럼 합격, 맞을 수가 있겠죠. 그쵸? 부정적인 거니까 결국 뭡니까? 이거 나트륨 그냥 눈에 보이시죠? 예, 제가 이거는 시간 관계상 일일이 설명은 안 드려도 되겠죠? 예. 자, 입단 구조를 형성하는 입단 구조는 무조건 뭐예요? 이거 유기물 옳지 않은 거네요. 그죠? 유기물 좋아, 통과 좋아, 피복을 하면 당연하게 침식이 방지되니까 좋아. 경운, 쇠토, 파괴. 경운기는 관없는다니까요. 쇠토, 토양을 막 분쇄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답은 4번. 굉장히 간단하게 문제가 나오고 있죠? 기출문제 쫙 봐버리면. 그쵸? 자, 그리고 이게 초년도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초년도. 항상 기출 1회부터 4회까지는 잘 봐보면 이렇게 이론적인 거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보완할 수 있도록 제가 다 교재에 다 실긴 실었어요. 옳지 않은 거다. 결합수.
결합수는 어떻죠? 예, 식물이 흡수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결합수. 그죠? 모관수가 좋은 거예요. 모관수. 우리는 무조건 모관수만 알고 단지 뭡니까? 야, 작물 재배 나쁜 것도 그래도 혹시 딱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합수 해갖고 제가 그 형광펜으로 딱 해놔놨잖아요. 그죠? 그 정도만 여러분께서 기억을 딱 해버리면 그냥 한 문제를 맞추는 겁니다. 자, 물은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는 요 기억나시죠? 뿌리 위에서 해갖고 줄기를 통해서 잎의 기공을 통해서 대기중으로 가는 것이 수분 포텐셜의 이동 공유다.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맞네요. 자, 중력수는 PF 7.0 정도의 중력. PF 정도 7.0이면 빨아당길 힘이 엄청 많으니까 그거는 뭐죠? 예, 그거는 건토 상태예요, 건토 상태. PF 값이 7.0. 아이고, 나 물 없어. 해갖고 막 빨아당기는 힘이 많아야 되는. 그건 아니죠. 중력수는 물이 도리어 많잖아요. 밑에 지하수. 그죠? 지하수 바로 위에니까. 그죠? 예. 여기가 뭐 PF가 2007 이하라고 되어 있지만 이런 것까지 몰라도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큰 틀만 아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토양 수분 장력은 토양 입자가 수분을 흡착하여 유지하는 힘이다. 외우지 않아도 수분 장력 당연히 흡착하 유지하는 힘 맞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PF 값이 낮은 것부터 옳게 나열한 것은 돼 있죠. 예, 어떤 것이 가장 일단 높을까요? 가장 높은 건 결합수. 여기 결합수 있잖아요. 물이 하나도 없어갖고 막 빨아당기는 힘이 너무너무 많은 거. 그걸 갖고 결합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결합수 밑에 흡착수고, 그 다음에 가장 중간에 있는 것이 뭐다? 중용, 모관수, 어머니 못자. 무조건 좋은 거. 그죠? 예. 그래서, 가장 낮은, 여기는 높은 것부터가 아니고 낮은 것부터라고 했으니까, 모관수, 흡착수, 결합수. 그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답은 요거네요. 그쵸?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이렇게 풀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흘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8회부터 10회까지 이제 정작 중요한 건 최근에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데 하는 것을 이제 정확히 알아가지고 야,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뭡니까 딱 느껴야만이 교재에 갖고 야, 진짜 이게 중요하네. 박스인 강의 중에서 이렇게 떠든 것이 중요하네. 그걸 여러분께서 딱 이렇게 느끼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여기 나왔네요. 토양침식이 우려될 때 재배법. 그죠? 제가 예상 문제를, 그 전에 교재를 만들 때 만들었는 건데, 그것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모래는 투수성이 좋냐, 이렇게 묻지를 않아요. 그죠? 그 기본적인 그 사항을 딱 알고 있으면, 충분하게 풀 수가 있다. 점토 함량이 높은 식토 경제에서, 그 뭡니까? 그 점토가 많으면 물이 잘 빠져요, 안 빠져요? 물이 안 빠지죠. 안 빠지면 어떻게 된다? 예, 그냥 물이 안 빠지니까 결국 비가 오면 다 쓸려내라겠죠, 토양이. 그러니까 다 벌써 1번이 틀린 겁니다. 2번은 왜 맞죠? 입단화를 유지. 입단화되면 무조건 좋은 거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거야. 그죠? 계단식 재배한다? 어이구, 좋은 거야. 초생 재배를 한다? 좋은 거야. 그죠?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좋은 거니까 답은 쉽게 1번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또 슬라이드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밑에 바로 이런 큰 틀을 여러분께서 이해하고 계시면 토양에 관계되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경사지 계단 재배까지 아마 이리 세부적으로 다 공부해 봐야 그것이 그 지문이 그대로 나오겠습니까? 나오질 않습니다. 아셨죠? 계속 바뀌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배학은 굉장히 간단해요. 문제가 그냥 굉장히 단답형 비슷하게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큰 틀을 이해해버리면 그런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금년에 나온 거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그전까지 다 해놔놓고, 이게 10회니까, 그죠? 금년에 나온 거예요. 예, 그 교재에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내용 갖고 맞출 수 있나 없나? 이거 딱 봐보시면 여러분들 느낌이 올 거 아닙니까? 자, 봐보세요. 토양 환경. 이제 이런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사양토는 점토, 아이고야, 그죠? 예, 모래는 점토에서 통기성이 낮아요? 커요? 모래 알갱이가 크니까 당연하게 공기도 잘 통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틀린 거예요. 그렇죠? 예. 토양이 입달화되면은 어떻게 되죠? 입달화는 무조건 좋은 거라니까요, 제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입달 무조건 좋은 거. 양토, 그냥 작물 재배 좋은 거. 그냥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 입달화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넣고 좋은데 보수성이 보수성이 좋아야 그 작물 재배에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감소된다 그랬으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퇴비를 투입하면 지력이, 퇴비가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유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비, 유기물 편에 가면 따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이거 거름주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유기물이에요. 거름주 왜 주겠습니까?
예, 농민들께서 막 이렇게 거름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왜 줘요? 아니, 작물 재배, 잘 자라지 못하게 하려고 거름 주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작물 잘 자라라고 거름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력이 감소된다? 이 말도 안 되죠. 그죠? 지력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이 지력, 땅지자에다가 힘력차 해갖고, 이렇게 또 용어가 있지만은, 무조건 줘야지 되는데 나빠된다. 아닌가? 이것도 틀린 겁니다. 그쵸? 자, 깊이가를 하면 토양에 물리세요. 요, 아까 전에 보셨죠? 기출 육회에서. 바로 그것인 거예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답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입당 구조는 어떻게 된다. 이것도 다시 한번 더 공부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집어넣어 놨습니다. 자, 오늘 이래갖고, 토양 오늘 어떤 작물이, 어떤 토양이 작물 재배에 좋은가. 제가 그 제목으로 뽑은 이유를 여러분들 이제 딱 느끼셨죠? 그것만 딱 떠올리시니까, 기출문제가 대부분 어느 정도 다 풀리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게 제가 오늘 강의에서 미리 말씀드렸지만은, 뒤에 이제 우리가 재배 기술이나 이런 데 가면은, 우리 선조들의 노력한 결과물을, 배우는 거니까, 거기는 더 쉬워요. 왜냐면, 작물 재배 좋으니까 현재 그렇게, 재배 기술을, 그렇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개만 떠올리면 다 푸는 겁니다. 큰 틀. 근데 이제 지금 재배 환경에는 빛을 연구를 하고 농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이론적인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공부하기가 어렵지만은 오늘 이렇게 토양편이 사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지금 현재 다들 이제 재미없어 해요. 필수 원소 나오면 이제 질소 나오고 칼륨 나오고 칼슘 나오고 막 인이 나오고 마그네슘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그것만 책에 적혀 있는 거 봐보면 뭔 얘기인지 몰라요. 저도 몰랐습니다. 구분이 안 돼요. 왜 이게 그러면 그건 뭐야? 어떤 효과가 있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들 진짜 재배하기에 딱 필요한 내용만 엑기스처럼 머릿속에 쏙 들어갈 수 있게 아마 그때 귀에 따뜻하게 얹을 정도로 제가 그 필수 원소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요걸 갖고 문제도 될 수 있지만 이것을 모르면 뒤에 우리가 풍해 대책이건 습해 대책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것과 같이 연관지어서 여러분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강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다 보니까 지금 목소리도 사실 지금 건강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좀 안 좋은 점 이해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강의 기법도 부족한 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타고난 저마다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께서 제가 또 강의 능력 부족한 거는 제 교재에 있는 그 내용을 갖고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제 문명 시절에 유튜브 강의를 시작을 했었는데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 강의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딱 하나만 좀 볼까요?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옵니다. 감사드리며 시작은 미약한 끝은 창대합니다. 힘이 납니다. 예. 또 보면 이분은 이제 시험 직전에 마무리 특강을 많이 제가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본강의도 하다가 본강의가 너무 이렇게 다들 1차 시험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다 보니까 제 강의를 듣질 않아요. 특히 이제 상포 보험편 제가 정말 잘하는 강의는 상포 보험편하고 농업재보험 법령인데 잘 못하는 재배 강의만 이렇게 막 듣다 보니까 그다음에는 제가 참 많이 의욕을 상실했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마무리 특강만 했는데 그 마무리 특강을 보시고 너무 늦게 만나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만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응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사실 손해평가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연세들이 좀 어느 정도 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진짜 감사해도 댓글 하나 고맙습니다. 절대로 다시는 분들이 없어요. 100명 중에 한 명 달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좋은 댓글도 올려주셔갖고 제가 그래도 좀 이렇게 부족한 게 있다 보니까 그래도 저 이렇게 칭찬받았어요 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여기 슬라이드에다 붙였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다음 시간에는 토양 필수 원소 요것에 대해서 재밌게 하여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